우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음악을 골라 듣곤 하는데요. 음악은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음악과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지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악을 언제 처음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엄마 뱃속에서 먼저 듣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태교 음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태교 음악이 태아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사람이 청각을 언제부터 갖게 되는가 했을 네. 때 보면 대개 태어나서 대략 4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어난 이후에요. 네, 이후에 4개월 정도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 소리를 못 듣는 거죠.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달팽이관 같은 미세 기관들이 또 발달해야 되니까 네. 한 2달 정도가 더 필요하고 약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듣지 않는가 음악을 소리 같은 거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사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뭘 들었는지 우리 알 수는 없죠. 기억이 안 그렇죠. 나니까. 예. 하지만 이제 그 실제 보면 태어나기 한 3개월 전, 그러니까 6개월 지나갔고 이때쯤 되면 외부수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2011년에 캐롤라인 그라니에 데페르라는 그분 네. 감각지각 연구하는 분들인데요. 네. 이 연구팀이 임신 35주에서 37주자 되는 여성들에게 매일 2번씩 그 특정한 음악, 피아노 음악인데 음악을 들려줬어요. 예. 하루에 2번씩 들려줬죠.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한 6주가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음악을 아이들한테 들려줘 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아이의 심장 박동수가 이게 훨씬 더 이완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차분해지는 거죠. 예. 사실 이 피아노 음악이 흔한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는 들었을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아이들이 아마 특정한 음악을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듣고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수 없는 태아가 뱃속에서 듣던 음악에 반응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인상적인데요. 자, 그런데 누구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노래 한두 곡쯤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듣지 말라고 한 노래도 있을 텐데 청소년기에 들은 음악이나 노래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실제로 한번 음악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범죄학 교수였던 맥과이하고 스나이프스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해보니까 결과가 랩이라든지 또 헤비메탈 뭐 이런 예. 것들 특정한 어떤 음악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자랄 때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들의 연구를 보면 특정하게 폭력적인 가사가 담긴 음악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그 만약에 듣게 되면 단기간 그적으로는 공격성이 많이 증가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이게 실제 장기 종단 연구를 해본 건 아니거든요. 아. 그냥 그때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정한 노래나 아티스트 또는 특정한 장르가 우리한테 아이들 자랄 때 안 좋다 이렇게 꼬리표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앞으로 관찰을 더 해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아마 정서 발달에 특별히 나쁜 음악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자기 그 나이 때 맞는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 너무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않겠죠. 그렇겠죠. 성인들이야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네. 네, 저도 뭐 학창 시절에 잔잔한 발라드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게 정서 그래요? 발달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아, 도움 많이 된 잔잔하신가 것 같은데.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성인의 경우에도 운전할 때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고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영국의 리서치 전문 업체인 모덴이라는 곳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17세에서 25세까지 젊은 사람들 1,000명 정도에게 예. 빠른 템포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음주를 하게 했어요. 운전한 다음에 예.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어떻게 예. 되나 했더니 참가자의 90%가 운전 중에 노래를 막 따라 부르거나 심지어 춤을 추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아, 예, 운전 예. 중이에요. 예, 뭔가 반응을 한 거죠. 노래에 예. 대해서. 그리고 그중에 11%는 실제로 음악 듣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실험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전체 참가자의 60%는 운전 중에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나의 어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빠른 박자의 그런 음악 같은 것이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흥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운전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음악에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잠재 의식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속도를 높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국의 그 자동차 금융 전문 사이트인 Confused는 운전할 때 들으면 이 노래는 위험하다 그래요? 이런 노래들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예.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스타일인데요. 후루룩 소리가 저 되게 바뀌는데요?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들썩들썩 하게 되는데 네. 또 다른 노래도 있나요? 아마 이런 종류 노래다. 예.
예, 듣기만 해도 이게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운전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저도 모르게 막 가속 페달 밟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차가 들썩거릴 것 같죠. 네. 네, 정말 두 곡 다 정말 강렬하고 빠른 템포의 예.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런 곡들은 운전할 때 좀 위험하다라고 하셨고요. 혹시 운전할 때 좀 도움되는 곡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심장 박동수 정도로 비슷하게 한 60에서 80 정도 이런 그 분당 이런 정도의 그 비트로 하면 좋겠죠. 한번 이런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은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Come up to meet you, tell you I'm sorry. You don't know how lovely you are. Come away with me on a bus. Come away 노래 들으니까 where they 제가 이제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고. 약간 차분하고 졸리는 예.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들이네요. 아, 네네. 예. 아, 이런 노래가 좋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들을 때 보통 이동을 하거나 네. 휴식을 취할 때 듣는데 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공부할 때 노래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뭐 어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거리인데요. 그 이제 그리드를 파괴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은은한 정도의 소음은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음 그때는 이제 소음의 데시벨이 중요한데 약 네. 70데시벨 정도에 되는 그런 소음이나 음악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창의력이나 인지 프로세스, 인지 과정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조용하면 사실 업무에 정확성은 있더라도 이게 그 어떤 창의력 같은 건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또 이제 85데시벨 이상의 높은 그런 음악을 듣잖아요. 음각 그러면 정보 처리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락 음악 같은 경우는 120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예. 되겠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권장할 때 53데시벨 이상의 음악을 너무 크게 장기적으로 오래 듣게 되면은 심혈관 그런 그 질환 같은 거를 겪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너무 크게 듣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공부할 때 잔잔한 팝송 듣기는 하는데 이게 공부가 잘 됐나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앵커랑 저처럼 이 공부를 할 때 뭔가에 집중할 때 음악을 듣는 게 효과적인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사람 성격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격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원래 차분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이렇게 들을 때도 그게 영향을 이렇게 많이 안 받거든요. 별로 예. 지루해하지도 않고 네. 이런 분들은 일의 능률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음악 같은 걸 잔잔하게 들으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때도 너무 크게 듣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보면 한시도 가만 못 있잖아요. 되게 예. 뭔가 뭘 해야만 직성이 정서가 풀리고 이런 분, 불안하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나치게 음악을 만약에 듣게 되면 신나가지고 음악 듣다가 일에 몰두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 앵커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각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ASMR 요즘 네네. 많잖아요. 빗소리 들으면서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안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조용한 데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그 요즘 보니까 노년기 치매에도 음악이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게 그 알츠하이머를 포함해서 혈관성 치매라든지 치매 질환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 되게 정서적으로 혼란되고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단절돼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환자들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음악을 통해서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원래 이들은 사실 심리학자 세브린 삼소원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사실 심각하게 언어가 침륜이 되고 그다음에 기억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 잘 못 알아보고 이런 게 되는데 음악에 대한 기억만큼은 부분적으로는 보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음악 같은 것들은 상당히 각인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침륜을 당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한테 무의식 중에 남아 있는 그 음악은 기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더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음악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아프든 건강하든 음악은 정말 사람과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시끄러운 음악 말고요. 네, 잔잔한 음악으로요. 네. 네, 지금까지 생강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